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김제동 씨 하면은 야 김제동 그 벌써 사라져도 진작에 사라지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김제동 씨가 사라지기는커녕 최근 들어서 다시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시대에 뒤처져서 시장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버림받다시피 됐던 김제동 씨, 그 김제동 씨를 누가 도대체 아직까지도 쓰고 있는 것인지 같이 한번 보시죠. 김제동 씨의 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있다 이겁니다. 분명히 한때는 김제동 씨의 그런 가치가 통했던 적이 있죠. 그러나 현재는 김제동 씨의 가치가 구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출간한 도서도 별로 반응이 없고, 그리고 김제동 씨를 방송에서도 찾아보기가 어려웠었죠. 한마디로 시대의 종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렇게나 자신의 얄팍한 지식으로 국민들을 선동을 했었고, 그거를 마치 보수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았던 것처럼 포장을 했던 김제동 씨, 그러한 김제동의 시대의 종언이었던 거죠. 공준모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공기업 취업 커뮤니티 카페인데요. 놀랍게도 여기서 김제동 씨가 강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난리가 났죠. 아니 도대체 김제동이랑 공기업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전문적인 지식을 뭘 줄 수 있다고 김제동에 와가지고 강연을 하냐,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라져야 되는 김제동 씨를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이 있으니, 그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정부 지자체들이었습니다. 특히나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국립고궁박물관인데요. 고궁박물관이라고 한다면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옛 궁궐과 관련된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고 난 뒤에 김제동 씨의 책이, 그리고 유시민 씨의 책이 저런데 등록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YTN도 대타 진행자 자리를 김제동 씨한테 맡기기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김제동 씨가 사라져야 되는 것인데, 지자체에서 계속해가지고 강연을 시키는 것이고, 고궁박물관에서 김제동 씨의 책을 막 등록을 해놓는 것이고, 그리고 공영방송에서도 김제동 씨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랄 만한 광고를 봤습니다. 김제동 씨 하면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게 토크 콘서트인데, 그거를 또 연다는 거예요.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제동 씨와 토크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열었던 게 2019년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뚱딴지같이 다시 토크 콘서트를 연다?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서 저거를 한다는 거예요? 안산문화예술의 전당, 여기서 한다는 거죠. 안산문화재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김미아 씨죠. 김미아 씨가 안산문화재단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죠. 갑자기 뚱딴지같이 토크 콘서트를 또 한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또 안산에서 열린다. 뭔가 김미아 씨가 뒤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보니까 안산에 공식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야,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친히 김미화 대표님께서 그 콘서트에 가가지고 인사말까지 하신 거죠. 저는 정말 저런 모습을 보면은 김미아 씨가 됐거나 김제동 씨가 됐거나 정말 저런 사람들이 보수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은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애당초 그냥 보수 정권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실존했던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식으로 탄압을 받았다면, 정말 정치적으로 탄압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누가 보든지 간에 정치적으로 이점을 받는 듯한 저런 행동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야,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또 이런 광고물도 봤는데요. 놀랍게도 김제동 씨가 인권법 캠프에 참여한다라는 거죠. 김제동 씨뿐만 아니라 인권 전문가라고 하는 변호사들도 저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야, 진짜 저런 모습을 보면은 김제동 씨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뭡니까? 헌법 조무사, 그거 아닙니까? 헌법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대해서 아는 척하면서 그거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국민들을 선동하는 데 써먹는다. 그래가지고 헌법 조무사라는 별명이 붙어있는 사람이 김제동 씨인데, 아예 그냥 대놓고 인권법 캠프까지도 열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 지난번에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유승민이가 김제동 씨의 책을 들고 나타나가지고 사이비 진보가 헌법 가치를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유승민이 됐거나 김제동이 됐거나 또이또이한 사람들인데 누가 누구를 비판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정말로 유승민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제동 씨의 헌법적인 가치가 사이비 진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선 대표적으로 과거에 김제동 씨가 헌법을 어떻게 썼는지 그거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들의 열정을 빼앗고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깎았으며 4인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핏땀 흘리는 이 땅의 아빠 엄마들이 열패감을 안겼다면 그것은 헌법 제34조 위안으로 그것이 매라이다.
좋다 이겁니다. 100번 양보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다. 비판의 자유는 있으니까 그렇게 비판했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 저거를 가지고 우리가 김제동 씨를 사이비 진보다, 사이비 헌법 조무사다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뭡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청소년에게 공부할 의지를 꺾어버리고 부모님들에게 열패감을 안겨줬던 조 전 장관, 그 조 전 장관에 대해선 김제동 씨가 한마디도 제대로 못한다라는 거죠. 심지어 최근 들어서 대법원 결정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김제동 씨의 소신 발언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조국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김제동 씨 아니었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헌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제4조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근데 대통령께서는 평화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이 땅의 전쟁 위기를 부추겼습니다. 헌법 제4조 위반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대한민국의, 아니 한반도의 평화는 과연 어땠을까요? 최근에 계속해가지고 북한은 실험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ICBM까지도 재개하겠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죠. 한참 그렇게 위기가 고조되는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어디로 떠났습니까? 중동 지역의 순방을 떠났습니다. 저 친구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 적어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북쪽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은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목소리라도 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진다. 그런데 한 번도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정말 사실일까요? 그러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정말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책임을 지고 있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끊임없이 북쪽에 있는 친구들 눈치를 보느라 바빴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데는 바쁘지 않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친구들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북쪽에 있는 친구들한테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거, 그게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었죠. 헌법 제9조 민족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이거 하나 지키신 것 같습니다.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도 배치됩니다. 헌법 9조 위반입니다. 김제동 씨가 얘기하는 게 아마 이거를 지금 빗대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창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구판을 벌였다,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그거는 철저한 왜곡이었습니다. 구판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추모제였습니다. 추모제. 민속문화를 들먹거리면서 헌법을 위반했다, 그런 얘기를 하려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문재인 캠프, 문재인 정부한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대한민국 사회가 정상화가 되기 위해선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제동 씨가 정신을 차리던가, 그게 아니면 정권이 바뀌던가,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김제동 씨가 변하는 것보다 정권이 바뀌는 게 훨씬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 제발 좀 정신을 차리시든가, 왜 도대체 국민들이 김제동 씨한테 등을 돌렸는지, 왜 국민들이 김제동 씨를 헌법 조무사라고 부르는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쉬시든지, 둘 중에 한 가지만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